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를 위한 컷오프 대상 10명 가운데 전북에서는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컷오프를 통과해도 추가 심사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감이 큽니다. 개성공단 피해 업체들이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무분별하게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치단체 예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학가 원룸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학생 수는 줄고 대학의 기숙사도 늘어나면서 빈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기 위해 발표한 컷오프 대상에 전북에선 전정희 의원 1명이 포함됐습니다. 전정희 의원은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물갈이를 위한 컷오프 명단을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대상자는 탈당자와 불출마자를 제외한 지역구 6명, 비례대표 4명 등 10명입니다. 전북에서는 소속 의원 9명 가운데 전정희 의원 1명이 포함됐습니다. 전정희 의원은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 지역서 올라오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더민주 일부에서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정희 의원 지역구인 익산을에 전략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익산을에서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컷오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3선 이상 중진 의원 50%, 재선 이하 의원 30%에 대해 다시 정밀 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북에서 큰 폭의 현역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발과 탈당, 국민의당 입당 등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분들을 받아들여서 당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민주 현역 물갈이는 선거구 축소와 함께 총선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으로 김주엽 부안이 하나의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김춘진 의원이 최규성 의원에게 정정당당한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경선은 호남 말 야권 분열로 촉발된 국민적 우려를 씻어내고 총선 승리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며 최 의원에게 정정당당한 국민 경선 돌입과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하나의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김주엽 부안은 3선인 두 현역 의원의 치열한 내부 경쟁이 불가피해 가장 관심을 끄는 선거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어떻게든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확충이 쉽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본사를 둔 유아용 네이 생산업체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생산 설비와 원자재를 그대로 둔 채 부랴부랴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남아있는 거래처마저 끊길까 전주에 있는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설비나 자재들을 전부 다 놓고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당장 생산을 하고 싶어도 기계가 없으니까 생산을 못해요. 중고라도 사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되니까. 급하게 생산 설비를 갖추더라도 생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지원자들이 현장 면접을 받습니다. 제 분야는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뭐라도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저도 나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지만 개성공단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주에서 지금 가동을 하려면 한 5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50명에서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신규 채용을 다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전라북도는 개성공단 피해 업체들에게 최대 석 달간 매월 6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적으로 인턴 지원금을 좀 지원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 업체당 최대 지원금이 900만 원에 그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전북의 기업은 모두 7곳.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만큼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보상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쌀이 지난달에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된 데 이어 두 번째 중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대중국쌀 수출 가공 공장으로 지정된 군산 JRPC는 무농약으로 재배한 신동진쌀 35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내일 군산항에서 상차 작업을 합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전북쌀은 중국 국영기업 코프코를 통해 베이징 지역에서 판매됩니다. 군산시가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700억 원가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악취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은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올해까지 쓰레기를 모두 치우기로 했지만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국가 예산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280억 원 가운데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다 하는데 부족 계획이 이제 시비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비를 30억을 올해 금년 예산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본 공사가 우리 10월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 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42억 원을 받았지만 군산시 목인 8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 가운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53건으로 700억 원가량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모 사업에 지자체 부담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공모 사업마다 참여한 결과입니다. 군산시 공모 사업은 2013년 24건, 2014년 28건, 지난해 3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예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자 뒤늦게 자체 부담이 50%가 넘는 공모 사업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율이 거꾸로 우리가 많이 되는 그런 공모 사업 같은 거는 자제를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빨리 완료를 해야 할 사업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국민이죠 뭐. 군산시가 철저한 검토 없이 국가 공모 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중국 옌청시와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옌청시는 중국 옌타이시 광동성과 함께 중국의 한중 FTA 산업단지 대상 지역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신학기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학가 원룸촌에는 빈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원룸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 수는 줄고 대학의 기숙사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인근의 주택가입니다. 골목길을 따라 원룸 수십여 채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원룸마다 세입자를 구한다는 광고문과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빈방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호객 행위를 하는 원룸 업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신학기 때 같은데 되면은 막 다들 길거리로 나와 있어요. 호객 행위 비슷하게 방 보는 학생들이 오면은 이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미리 접근을 하고. 대학가 주변 원룸은 해마다 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너도나도 원룸을 건축한 탓입니다. 재작년 숫자보다 작년 숫자가 한 30% 정도 증가했어요. 지금 원룸 질 땅이 없어서 못 지어요. 원룸 업자들이. 정원 감축으로 해마다 학생이 줄고 대학들이 기숙사 공급까지 늘려 이제는 빈 원룸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4대 1을 넘을 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는 더 자취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학생들끼리 뭉쳐 살다 보니까 면학 분위기도 조성되고 더 안전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으로 학교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대학 주변 원룸들에
임대 불패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 접수를 마감한 결과 56명 모집에 1,09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9.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직 9급 시험은 다음 달 19일에 치러집니다.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외출을 할 때마다 값비싼 택시를 불러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버스 오지 마을이 전북에만 170여 곳에 이르는데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임실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2개의 큰 고개를 넘어 5km를 걸어가야 합니다. 주민들은 병원이나 시장에 갈 때마다 비싼 돈을 들여 택시를 부릅니다. 어디 시장 한번 갈래도 불편하지. 모든 거 다 불편해요. 안 불편한 것 없어. 따가려면 다 돈이 100개, 갓 썼는 보단 더 들어가요. 요금이. 임실 읍내까지 택시 요금은 왕복 3만 원. 택시비가 아까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인 장날이라도 버스가 운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임실 나가는 차량비가 왕복 3만 원씩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부담이 되고 좀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은 오는 4월부터 수요응답형 버스가 운행됩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주민이 원할 때 달려와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방식인데 일부 시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비 운행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이 교통복지 혜택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대중교통 오지 마을이 전북에만 170여 곳에 이릅니다. 버스조차 들어오지 않아 교통복지에서 소외된 농촌마을 주민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확대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북도청을 방문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 관리제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인용 장관은 지역의 안전 개선 노력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과 연계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인용 장관은 앞서 김제 급경사지 정비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전국에서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은 고창 독림저수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달 전국 200개 철새 도래지를 조사한 결과 고창 독림저수지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2만 1,000마리의 겨울 철새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금강호에는 고창과 울산 태화강, 삽교호, 울산 구룡포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은 3만 9천 마리의 철새가 발견됐습니다.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해양 폐기물 1,900톤을 수거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8억 원을 들여 바닷속과 공유수면, 강하구의 해양 폐기물 1,905톤을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3억 원을 들여 1,483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전북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고무열과 이동국의 연속골로 FC 도쿄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전북은 다음 달 1일 중국에서 장수 순닝과 조별리그 2차전을 갖습니다. 익산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모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1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예비 후보자가 상대 후보보다 지지도가 낮게 나오자 결과를 반대로 조작해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9,4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씨는 건축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낸 뒤 지난 2013년부터 1년 동안 100여 개 업체에 38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지난 영하 0.8도, 전주는 2.5도에 머무는 등 추웠습니다. 밤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에는 4도에서 6도까지 올라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단 폐쇄로 120개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가 8,15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비상총회를 갖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자산과 재고 자산을 합친 피해 규모가 8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히고 영업 중단으로 거래처에 물어야 할 배상액, 개성에서 가져오지 못한 제품과 자재 등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주최하는 201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SBS 안영인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안 기자는 최신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성을 SBS 취재 파일을 통해 지속적이면서 심도 있게 보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놓고 정부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합병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1년 이상 시간을 갖고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은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합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의 든든한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콘텐츠 산업이 융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곧바로 날선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SK텔레콤이 과거 하나로텔레콤 등을 합병할 때에도 같은 이유를 댔었다며 시장 독점을 위한 수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얘기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이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몸집을 불린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내수 시장 문제인데. 공짜폰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지자 방송을 미끼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방송 콘텐츠의 저가 구조가 심화돼 방송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려가 많은 만큼 1년 이상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 이상 길게 보고 이게 정말 진정한 우리나라에서 방송산업이나 방송통신산업에 필요한 작업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가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 기준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SBS 김윤수입니다.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